제외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래도 너무했나? 이번 영상은 누룽지 전골님께서 댓글로 작성해주신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빠르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댓글로 답변은 드렸지만 아무래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사연 내용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애 중에 전 여친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전 여친이 힘들다며 헤어지고 난 후에도 한 달 반 정도를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까지 치려는 내용의 장문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 여친은 카톡 보내고 난 뒤 SNS 카톡 전부 차단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반성하며 자책 중에 전 여친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전 여친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겹다며 장문으로 또 남기고 다시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죠? 상대방은 회피형, 저는 불안형이었습니다. 이 사연 들으니까 어떤가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옆에 없으니까 후회하네? 라는 생각 드나요? 저는 이 사연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상황이 닥쳤을 때는 폭언을 하지 않는 게 이분한테는 힘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헤어지고 힘들다며 연락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장문을 보냈다는 부분에서 사연자님의 X분이 많이 좋아한 게 느껴졌거든요. 많이 좋아하지만 사연자분의 행동으로 너무 지쳤고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폭언을 하지 않았다면 잘 만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차단을 하면 끝이고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사연자분처럼 차단당했어도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존재해요. 자신이 자꾸 상대방 SNS를 볼까봐 상대방 SNS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을 하는 경우이죠. 게임을 끊으려고 게임기를 버렸다고 해도 게임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게임이 자꾸 하고 싶으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게임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사연자분 경우처럼 마음이 남아있고 상대방이 신경이 쓰이니까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끝났으니까 차단까지 해야 마무리지 하면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또한 상대방이 정말 싫고 밉다까지는 아니죠. 세 번째는 너무 심하게 매달려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매달리는 모습 보는 게 싫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차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마음과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보는 건데 어때? 라면서 차단 풀어서 상대방 SNS 보게 되고 그렇게 계속 보다가 내가 그래도 너무했나? 그냥 연락해보는 건데 어때? 라면서 연락을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연락 주고받다가 제외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차단이 풀릴 여지가 존재하니 일정 시간 기다려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정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연자분께도 연락을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차단당하고 바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달리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반발심이 더 커지고요. 그러다가 더 질리게 되고요. 그러니 X가 차단을 했다면 일단은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는 중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다른 매력과 관련된 모습, 그리고 오히려 잊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카톡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대방이 보기에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게끔 말이죠. 공백기를 갖는 게 불안하고 이러다 다른 사람 생길까 걱정될 수 있죠? 그렇지만 공백기를 가지면서 부정적인 기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갖는 게 유리하죠. 또한 자신이 매달린다는데 다른 사람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연인을 가깝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남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죠. 연인으로서는 지겨울 수 있어도 연인이 아닐 때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단이 풀려서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재회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몇 년이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 최소 한 달은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2달 정도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다려봤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때 연락을 하고요. 단 이때 연락을 할 때는 재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연락을 시도해야 하고요. 차단이 되어 있는데 연락을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즘은 한 핸드폰은 카카오톡 2개 만들 수 있어요. 새로 만든 카톡에 미리미리 가하지 않는 선에서 사진 올려놓고 이 카톡으로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단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이 그 차단으로 인해 멘붕에 빠지는 것이죠. 이제 끝일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무섭고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해 재회 확률 자체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차단을 당해서 더 이상 상대방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절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잊으면 재회 확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꼭 상대방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예 여기서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